안녕하세요.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 공부 후에 어떤 변화들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 공부라는 걸 처음 접했던 때도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초반 10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는데 시간을 썼고, 나머지 5년 정도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용적인 영성 지식을 쌓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 그 결과물로서 다양한 변화들을 겪었는데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변화들을 일일이 나열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고 신기했던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가 제 머릿속에 라디오를 켜놓은 것처럼 24시간 내내 잡념에 시달렸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시끄러워지는 바람에 제대로 집중할 수도 없었고, 잠들기 전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밤을 꼴딱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을 정도로 제 삶은 언제나 혼란스러웠죠. 이왕에 생각하는 거 좋은 해결책이라도 떠오르면 좋을 텐데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걱정만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아마도 내 욕을 하고 다닐 거야. 머지않아 나는 외톨이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근거도 없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했던 일상이었죠. 그런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에 억눌려 있었던 에고들을 정화시키고 제 마음의 느낌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생활하니까 머릿속이 정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저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을 정도였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생각이 끊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머릿속이 항상 더러운 쓰레기나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두뇌에 고여있던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느낌이 들거나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저 역시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 곧바로 위험에 처하거나 바보처럼 당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에고만큼 어리석은 존재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 계획표를 정말 잘 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돈과 명예는 물론이고 행복과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레드오션만 골라서 뛰어든 꼴이 됐고 저라는 사람이 할 수 없거나 극도로 싫어하는 일만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천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었던 거죠. 그와 같은 경험을 수백 번 넘게 반복하다 보니까 머리로 하는 생각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오직 순수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딸려가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그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마음 에너지를 몸으로 느껴보고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작업을 오랜 시간 반복하니까
마침내 생각이라는 게 거의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상이 어떤 식으로 굴러갈까요? 예를 들어 오늘 작성해야 할 보고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침결에 오늘 그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빠른 속도로 뇌리를 스쳐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 머리는 다시 텅 비어버리죠. 그런 다음 맑고 투명한 에너지에 제 몸이 실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애쓰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눈앞에 나타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보고서를 잘 쓰고 싶어서 온 몸에 힘을 잔뜩 주고 혈안이 된 채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발품 팔아야 겨우 한두 개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무심히 보고서를 쓰다 보면 예전에 봤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그 사이트에 가보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문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뇌는 아예 쉬고 있는 상태고 제 몸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키보드로 표현만 하는 느낌입니다. 논리적인 글을 써야 할 때도 철저하게 논리의 뼈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대로 써내려 가다가 마음에 걸림이 생기면 수정하는 식입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의 걸림 유무인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쓰면 내가 실력자처럼 보이겠지, 저렇게 쓰면 논리가 안 맞다고 하겠지 등의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요즘은 오직 제 마음만이 유일무이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든 나쁜 결과를 얻든 얻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 마음만 보고 가면 나쁜 결과를 얻어도 엄청난 노하우를 쌓게 됐고 아니면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이 길에서는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주위를 살펴야지 라는 등 육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각만 떠오르고 그 외의 잡념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멍하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 생명 에너지가 계속해서 충전되는 느낌이 들죠. 스케줄은 바쁘더라도 두뇌는 계속 쉬고 있으니까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일도 없더라고요.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인 시대인데 그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쩌지? 치료비가 없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등의 생각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무의식이 정화될수록 한 인간 개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사태를 막을 수도 없고 불만족스러운 사회 시스템을 저에게 맞게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을 제 멋대로 움직여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도 없고 국가의 경제 위기를 제 손으로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무의식이 정화되면 제 인생과 세상 전체가 또렷하게 보이면서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력감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힘이라는 건 결국 마음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됐고,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그 마음 에너지를 살아 움직이게 하면 제 인생이 순리대로 풀려간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내맡기며 산다고 해서 욜로족처럼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만 즐기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지만 제 몸이 알아서 현실적인 대비를 해나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저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우연한 기회로 발견하게 된다든가 쓸데없는 지출은 하지 못하도록 무언가 막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미래를 걱정할 때는 그 두려움에 매몰돼서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화시킨 후에 마음을 텅 비우니까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멈추고 산다는 건 멍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과 의식 성장에 필요한 생각만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과도 다르죠. 나의 행복이 곧 세상의 행복이 되도록 하는 방법들 위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건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혼란스러움이나 두려움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을 수 있거든요. 생각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생각 아래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느껴줌으로써 무의식을 정화해줘야 하죠. 그러면 생각의 뿌리인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인 생각도 점점 사라집니다. 생각이 끊긴 자리에서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두뇌 회전이 멈춰야 비로소 마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뇌 회전을 멈출 때는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마음 에너지가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순조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순수 의식도 아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 마음이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용기 있게 마음을 선택하는 자에게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줍니다. 저는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머리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게 될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좋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보는 게 저의 유일한 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마음 중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마음을 선택하면서 살아왔고, 결과적으로는 머리에 의지하면서 살았을 때보다 다방면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풍요는 당연한 거고, 그 풍요로운 느낌이 계속해서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행복감을 느꼈던 포인트는 현실적인 성과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였지만 기대하지도 않았던 물질적인 결과물들이 얻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의 힘이라는 건 삼라만상에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도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굳건히 믿어줄 때 무언가 잘해내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순수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을 흔들림 없이 믿어주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펼쳐 보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순수의식의 힘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힘들게 육신을 움직여야만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작은 배를 타고 강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다름없죠. 강물이 알아서 바다로 데려다 준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강물은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바다에 데려다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 힘들여서 노를 젓지 않게 되고 여유롭게 배 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물은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배가 바다까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으로는 어리석은 에고의 생각을 내려놓고 현명한 순수의식의 뜻을 따르면서 평화로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3가지 정도의 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아져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2탄, 3탄으로 나눠서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였습니다.